야야야, 가해자 보호 이게 맞는 거냐? 오늘은 밀양 성폭력 가해자 후레새끼들의 신상이 2004년 당시에는 왜 공개가 되지 않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2004년의 밀양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만약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가해자 후레새끼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알아볼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법은 1994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어요. 딱 30년 된 법인 거예요. 그럼 2004년이면 제정된 지 10년이나 지난 시점인데 왜 가해자 후레새끼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당시에는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어요. 심각한 성범죄란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만 13세여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해자들도 당시엔 미성년자여서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분으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가해자가 사회에서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족같은 법인 거예요. 2024년에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면 신상 공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2004년에 미국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해자 후레새끼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미국은 1996년에 매건법이 제정됐는데요. 매건법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기회? 이딴 건 개나 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1994년에 성범죄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은 1996년에 신상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거예요. 결국 피해자분은 헬조선이어서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래도 사적 제재가 부당하다, 사적 제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런 존나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나라가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이유는 공적 제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사건 이후 가해자들에 대한 공적 제재는 매우 미흡했어요. 44명의 가해자 중 단 10명만이 기소되었고 이들조차도 보호관찰과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어요. 피해자의 아버지와의 합의로 인해 공소권이 상실된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높으신 공직자들 빼고는 보통의 일반 국민들은 너무할 정도로 공적 제재를 받고 있지만요. 누구는 뇌물 처벌하도 무혐의 뜨고 있지만요. 불공정한 대한민국 이미 망한 거 아니겠어요?